그러면 여기 또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무 기간이 13개월일 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퇴직금은 1년이잖아요. 근데 13개월을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1개월 더, 1년 1개월 근무했죠. 그죠? 이럴 때. 그거는 퇴직금. 매우 간단합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 법원 퇴직금을 네. 하루치라도 다 계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할 계산. 365일에서 열흘 더 일했다. 그러니까 375일이다. 그러면은 그 열흘치만큼을 더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근로계약 퇴직금을 내가 1년 단위로 계약 산정할지 못할 거 걱정해서 1년 만에 딱 그만두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364일이 딱 일하고 간주잖아요. 그럼 퇴직금 못 받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을 하는 어떤 분께서는 네네네. 3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3월 1일이 노는 날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계약서 3월 2일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와서 2월 29일 날 퇴직이 했어요. 예. 그래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못 주겠답니다. 왜냐? 하루가 부족하니까. 노동부 신청을 했어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아, 그날이 윤년이었어요. 366일인 해인데도 어. 예, 2월 28일, 29일 날 퇴직했는데도 이야. 3월 1일까지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냐면 근로계약서는 3월 2일부터니까요. 참 억울하셨겠어요. 진짜 억울하죠. 그 이런 질문 있어요. 아까 뭐냐면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거 있어요. 퇴직금 언제 줘야 되나요? 원래 법적으로는 언제 줘야 되죠? 퇴직금은 퇴직하고 나서 14일 이전에 줘야 되죠. 네. 14일 이전에 안 줬을 때. 안 주면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그러니까 범죄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네. 원래 안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사장님이 어렵다고 해서 퇴직금 못 주고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건 돼요?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지급 시기를 좀 유예하는 거예요. 아하. 지급 시기를 유예하면은 사실은 노동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유예한 것은 그걸 인정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급 시기를 너무 많이 유예해주면 안 되겠죠. 아 근데 유예라는 게 그냥 말로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래 내가 이제 한 달 있다 일주일 있다 줄게. 며칠 있다 줄게. 이렇게 해서 안 주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반드시 뭘로?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불 각서를 받아내야 되죠. 각서? 네, 못 쓰겠다고 그러면? 못 쓰겠다면 문자로 네, 문자로 문자. 법촉을 해놔야 됩니다. 그게 법적 효력이 아까 말했던 카톡이든 문자든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게 법적 효력을 인정하나요?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문자를 하더라도 상대방과 어떤 의사가 전달된 것, 그러니까 나의 의사가 표시가 됐잖아요. 상대방이 그 문자를 읽었다는 거나 카톡을 봤다는 기록이 있으면은 그것이 법적으로는 송달 정보로 봐요. 그래서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청구를 했다. 네. 그래서 녹취는요? 녹취는 녹취는 또 어떨 때 문제가 근데 되죠. 녹취는 문제가요. 예. 들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앞뒤 자르고 중간부터 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녹취했다가 근로감독관이 안 들어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님도 각서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찾아가서 일단 당신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뭐라고 써주면 내가 오늘 갈게. 그럼 다 써줍니다. 일단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날짜를 명시하고 명시했는데 그렇죠. 그 날짜에 또 안 줬어. 그러면은 이제 이행지체가 성립하죠. 근데 문제는 각서 쓸 때 반드시 월별로 받아야 돼요. 네? 어떻게 월별로. 그러니까 내가 3, 4, 5월에 퇴직했다. 근데 체불이 뭐 3월, 4월이다. 그러면은 3월분 얼마, 4월분 얼마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내가 250 이렇게 하면은 그 250이 어느 날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별로 받는다도 있고 만 1년 계약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죠. 예, 당연히 그죠? 그렇죠. 연차 수당은 발생하나요? 연차 수당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자, 연차 수당 뭐 여기 나오는 김에 자, 연차가 근데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 좀 다르죠. 다르죠. 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줘도 그만이죠. 그렇죠. 슬프죠. 그럼 주는 사장님은 좋은 사장님. 주는 사장은 좋은 사장님이죠. 우리나라 뭐 사장님 법만 잘 지키면 아주 훌륭한 사장님이에요. 근데 사실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인데 이 최저기준만 그렇죠. 지켜도 좋은 사장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것만 잘 지켜도 최고 사장님입니다. 당연히 연차수당 발생하고 요즘은 저희가 법이 1년 근속하면 얼마죠? 며칠이죠? 이제 월 하나씩 해서 12개월에 12개가 아니라 11개입니다. 왜냐하면 12개가 되는 1년이 되는 날은
15개가 또 발생하니까 11 더하기 15가 됩니다. 그래서 26일치 연차 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1년이요? 그럼요. 아주 많죠. 네. 네.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났을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요즘 이제 연차 수당보다는 연차를 많이 쓰라고 하니까 근데 1년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년이 안 돼도 있습니다. 1년이 안 돼도 예. 월 한 개씩 발생한 연차를 예. 내가 6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했다. 예. 그러면은 6개 연차 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아, 수당으로. 예, 예. 아, 그거 참고로 꼭 아셔야 되겠네요. 예. 만약에 1년이 안 돼도 퇴사를 했을 경우는 여섯 번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예.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아, 여기 또 급여 밀리신 분,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힘들어요. 여기 이분, 신경수님, 급여가 2달 이상 밀린다면, 대처 방법. 그리고,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이 9개월 밀린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4대 보험,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일단, 예. 급여가 예, 그렇죠. 연체됐다, 2달. 그거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2달 밀리면 한 달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달치 받을 확률보다 3달치 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할 때 반드시 지불각서를 받아서 나오세요. 내가 2월분, 3월분이 처불됐다라고 사인 받고 금액을 적고 확인서나 받으시고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안 준다. 그러면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2주 내에도 안 주면 이건 진정을 퇴직금이 해야죠. 아니라 월급이니까 그렇죠. 그건 나오자마자 전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14일 내에 다 줘야 됩니다. 다 줘야 되는데. 네, 줘야 되는데 안 주면은 노동부에 가서 요즘은 진정하잖아요. 그래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체불 확인서를 받으면은 네. 그걸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송을 다 무를 해줍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면은 소액치상금이라고 해서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근데 합계는 1000만 원까지 네, 지급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들었는데 사업주가 안 냈더라고요. 네, 국민연금을 안 냈죠. 그렇죠. 4대 보험을 하면 안 내서 나는 꼬박꼬박 월급에서 뗐는데 그렇죠, 그렇죠. 안 냈어. 네. 9개월 밀렸어. 이거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까운 네, 경우죠. 맞아요. 사실 내 월급에서 4대 보험료 떼가지고 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사실 체납돼도 네. 나에게 큰 피해가 없어요. 왜냐면 고용보험은 어차피 뭐 치료비 받으면 되고 건강보험은 어차피 뭐 병원에 가면 다 해주니까. 네. 다만 나중에 내가 늙어서 받아야 될 연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내 돈, 내 월급이 200이다. 그 200 중에서 연금 20만 원을 떼가지고 국민연금에다 사용자가 넣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넣었으니까 그건 횡령입니다. 법적으로 횡령이 성립하는 원래 거죠. 이제 사실 4대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하고 근로자 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근로자 부담금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내 돈을 안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내 것도 안 돈이죠. 내. 예, 자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들 내 돈까지 안 낸 거야. 이거는 배달 사고죠. 배달 사고. 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횡령이죠. 횡령에. 그런데 근데 이것도 이런 회사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요. 워낙 어떻게 많기 때문에 예. 이걸 일일이 다 처벌을 못해요. 네. 그래서 고의를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예. 외지사 타면서 예. 안 내면은 그런 처벌 받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나요?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불이익 있죠. 이거는 네. 명백하게 내가 받을 요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또 이것도 신고해야 돼요? 방법은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다가 이 회사가 이런 짓을 했는데 사장이 이런 재산이 있으니까 사장의 외제차를 압류해 주세요. 이렇게. 네, 라고 그렇게 말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지사에서 잽싸게 당연히 뭐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